안녕하세요. 우리 두리입니다. 네, 여기는 2024년도에도 변함없는 여행객들의 필수 코스인 돈키호테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여행의 끝자락에 돈키호테는 꼭 한번 들렀다 가는 것 같은데요. 가격의 메리트를 떠나서라도 다양한 제품을 한 번에 쇼핑할 수 있다라는 공간적, 시간적 메리트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023년도 우리 둘이 영상에서도 가장 많이 시청해준 영상이 바로 이 돈키호테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도 일본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간 많이 달라진 돈키호테의 최신 정보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추천하는 쇼핑 리스트는 물론이고 그동안 가격의 변동과 리뉴얼된 제품은 있는지, 아니면 제품이 단종되어 없어져 버렸거나 혹시 유사 제품으로 헷갈려 구입 시 주의할 점은 없는지 등 오늘도 깨알같이 알려드릴 테니 모두들 찰칵 스샷 준비하시고 잘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로는 의약 제품 드럭 코너부터 시작한다. 여기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관광객들 인기템 보이나? 여기 보이는 갸베진, 똥전파스, 샤론파스가 여전히 인기가 좋은 편인데 여러 번 말했지만 현지인들보다는 관광객들에게 더 인기가 좋다는 거. 하지만 샤론파스만큼은 정말 추천하고 싶은 템이다. 흰색보다는 살구색을 추천하고 생각보다 크기가 작아 금세 쓰는 편이니 이렇게 조금 큰 사이즈를 사거나 가성비도 좋은 편이니 되도록이면 대용량을 추천한다. 우리들이네도 부모님을 위해 한국 갈 때마다 대용량으로 많이 사가는 편인데 가벼운 뻐근함이나 근육통 에 쓰기에는 이것만큼 가성비가 좋은 템이 있을까 싶다. 또한 좀 더 빠른 효과를 얻고 싶다면 이렇게 물파스로 된 샤로파스 로션도 나와 있으니 참고. 다음은 동전파스인데 피부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트러블이 있다는 후기가 많아 호불호가 좀 갈리는 제품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관광객들에게는 변함없이 핫한 인기템이다. 뜨거운 타입과 시원한 쿨 타입이 지금도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도 중형, 대형 크기로 나오고 있으니 취향에 맞게 골라가면 된다. 아참, 그리고 이것 또한 크림 타입으로 되어 있는 롤로 문질러내듯 바르는 제품도 나와 있으니 빠른 효과를 원하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하지만 현지인으로서 정말 추천하고 싶은 파스로는 일본 파스계의 끝판왕 여기 보이는 로키소닌의 제품들이다. 다른 파스에 비해 가격이 좀 있기는 하나 외과용 소염 진통제 성분이 깊은 곳까지 침투한다고 해 어깨허리 관절 등의 근육통에 꽤 잘 드는 편이다. 단 하루 4장을 넘게 사용하지 말며 연속해서 2주 이상 사용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이것 또한 효과 빠른 젤 타입과 쓱쓱 발라 쓰는 물파스 타입도 있고 그리고 비슷한 듯 다른 유사 제품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현지인들에게는 다이치산교의 제품이 인기가 있는 편이니 참고하세요. 다음 소개할 제품은 바로 인공 눈물이다. 첫 번째로는 로토 C큐브의 제품을 추천하는데 그 전에 인공 눈물을 골라가는 팁 살짝 알려드리면 이렇게 뒷면에 쿨 타입의 강도별 레벨이라든지 렌즈를 사용하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렌즈별 사용 가능 유무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 제품은 하드, 소프트 그리고 칼라 렌즈가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혹시 언어를 모른다면 번역 어플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같은 브랜드로 신제품이 출시되었는데 눈이 자주 피로하고 쿨 타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완전 딱이지 않을까 싶다. 쿨타입의 절대 강자 제일 높은 8단계인데 단 소프트 컬러 렌즈 사용 시에는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외에도 추천하고 싶은 안약 제품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혹시 부모님을 위한 선물이라면 영양도 줄 수 있는 천엔 언저리의 제품을 추천한다. 그리고 또 눈이 자주 가려워 비비는 분들이라면 여기 보이는 폰트 카유미, 가려움이라고 써있는 제품을 추천하니 이 글자를 참고해서 골라가세요. 이번 제품도 관광객들의 인기템 캬베진이다. 양배추 성분이 위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집집마다 하나씩은 상비해 둔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잘 모르겠고 긴 시간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기는 하다. 제품은 이렇게 알약 제품부터 효과를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는 개별 포장대 분말 타입도 있으니 빠른 효과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이 분말 타입을 추천한다. 물론 이것 또한 용량별로 다양한 제품이 있으니 필요한 용량에 맞게 구입하시면 된다. 다음은 일본의 국민 소화제로 알고들 계시는 분말형 타입의 오타이산이다. 가격은 6개월 전과 거의 차이가 없고 휴대용으로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개별 포장대 분말 타입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마지막 현지인들보다 관광객들에게 더 유명한 제품으로는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유산균 신비오 비타민이다. 이 제품 또한 알약 타입과 분말 타입이 있는데 성분은 둘 다 똑같으니 본인의 취향에 맞게 골라가면 된다. 오케이? 다음은 관광객들에게도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템이 아닐까 싶은데 가격이 꽤 있는 편인데도 워낙 인기가 좋아 유명 관광지에서는 금방 품절이 되는 제품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이렇게 관광객들 대상으로 4개와 2개 세트
세트로 묶어 대량으로 판매되고 있기도 한데 한 개를 사나 네 개를 사나 가격면에서는 똑같으니 많이 사가는 게 더 싼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이날 소량으로 된 제품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먹다 보면 금방 소비되는 제품이니 이왕 산다면 대용량을 추천한다. 아참, 그리고 이날 신제품을 처음 보았는데 우리 둘이도 아직 이 제품은 먹어본 적 없지만 눈의 피로감이 심하거나 특히 어깨 결림이나 요통이 신경 쓰이는 분들에게 권한다고 하니 본인을 위해서 혹은 부모님을 위한 선물로 살짝 추천한다. 여기서부터는 진통제인데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일본의 진통제로 소개했던 몇몇 제품 중에서 성분이 들어있다라는 한국의 기사를 읽게 되었다. 이 앞에 2부가 일본 내 두 번째 정도로 잘 팔리는 진통제인데 약사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2부의 진통제 성분 중 으로 분류가 되는 이 성분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시판이 금지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는 하는데 습관적으로 의존하기 쉬울 수도 있는 제품이라고 하니 제품 추천이라기보다는 가격 정도만 공유해 드린다. 다음으로 거론되는 제품은 감기약으로들 많이 사가는 이 파브론이란 제품이다. 이것 또한 성분이 들어있는 일본의 감기약으로 뉴스가 났다고 하는데 아마도 성분 표시에 표시되어 있는 이 성분이 문제의 성분이었다고 한다. 뭐 어찌되었든 한국에서는 복용도 판매도 금지되어 있는 성분이라 내가 쓰려고 사오는 건 문제없지만 온라인 직구로 사거나 팔거나 선물하는 것조차 불법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만큼은 꼭 주의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추천 아이템이라기보다는 가격 정도만 공유해드리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관광객들에는 인기템이라서 그런가 우리 둘이가 방문했을 때에는 1인당 한 개로 제한이 되어 있었다. 대신 추천해드리는 감기약으로는 우리 둘이네도 집에 항상 상비에 두고 쓰는 감기약인데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꼭 찾게 되는 제품이다. 이 두 가지 외에도 다양한 용량의 제품들을 골라갈 수가 있고 오늘 영상에는 담지 못했지만 실루로 A 골드가 복용 시 속도 편하고 효과가 괜찮은 편이니 참고하세요. 자, 지금부터는 여드름약인데 가격이 약간 오르긴 했으나 꽤 입소문이 난 제품이다. 여드름, 뾰루지, 트러블을 치료해주는 이러한 연고 타입이 있고 여드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세안 후 사용하는 로션 타입이 있으니 필요한 분들이라면 본인의 필요한 용도에 맞게 골라가면 어떨까 싶다. 다음 제품은 상처에 바르는 연고인데 한국에 마데카솔이나 후시딘이 있다면 일본에는 이 도르마이신이 있다. 참고로 일반 상처에는 이 파란색의 도르마이신을 추천하지만 화농을 동반한 상처일 경우에는 이 빨간색의 도르마이 코우치가 더 효과적이라고 하니 혹시 필요한 분들이라면 꼭 번역 어플로 효능 효과를 참고하세요. 자, 드디어 드러그의 마지막 추천 제품이다. 입술이 트거나 갈라졌을 때 정말 효과가 직방인 연고 있는데 바로 이 맨소레담 히비 프로이다. 30대 이상인 분들이라면 맨소레담은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양파 추출물인 알란토일이라는 성분과 각종 비타민으로 세포 재생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한국 겨울은 많이 춥고 건조해 그 계절 입술이 자주 트는 부모님을 위해 매년 빼먹지 않고 사다 드리는 연고이다. 그리고 이건 의약품으로 분류된 같은 회사 제품인데 구각 구순염에 사용되는 연고이다. 타입은 연고 타입과 밤 타입이 있으니 겨울철마다 입술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라면 꼭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다. 오케이? 자, 지금부터는 푸드코너 먹거리 제품 들어간다. 입국 제한이 풀리고 나자마자 이 산토리의 카쿠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덕분인지 몰라도 가격이 500엔이나 올랐다. 여튼 이전에는 갖다 놓자마자 다 팔려 재고가 없기 일쑤였는데 지금은 산더미같이 쌓여있다는 거. 단 아직까지는 구입 시 개수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뭐 위스키와 호불호가 워낙 갈리는 장르이긴 하나 개인적으로는 가성비가 좋은 위스키로 이 진빕 시리즈 또한 추천한다. 그러니 다른 것도 한번 마셔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트라이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먹거리 제품 들어가는데 이 곤약 젤리부터 들어간다. 이제는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캡슐 타입은 한국에 반입이 안 되고 이런 튜브형이나 스틱형 같은 젤리만 반입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사실 현지인들에게는 이 만날 라유에서 나온 곤약 젤리가 제일 많이 찾는 제품이긴 하나 혹시 꼭 먹어봐야겠다는 분들이라면 현지에서 다 먹어버리고 비행기에 들고 반입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여튼 비행기에 반입이 가능한 곤약 젤리로는 이렇게 12개가 들어있는 한 가지 맛 제품부터 24개의 믹스 제품까지 그 종류 정말 다양하니 캡슐 타입 반입이 안 된다는 것만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먹거리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장르인데 바로 초콜릿이다. 아침 일찍 와서 아직 진열대가 텅 비어있긴 하지만 제일 먼저 소개할 초콜릿 제품으로는 이 키캣 시리즈이다. 기본 밀크 초코맛부터 쇼콜라 오렌지 맛, 웨하스 타입으로 된 마차 맛까지 정말 다양하다.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오토나노 아마사라고 되어 있는 제품은 단맛과 초코의 깊은 맛을 어른들 입맛에 맞춰 나온 것들이니 성인들 입맛에도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다. 그리고 이번에 가보니 새롭게 키케 청키 시리즈도 판매되고 있었고, 다른 키케 시리즈에 비해 단가는 조금 있으나 일본에서만 맛볼 수 있는 박스 형태의 키케 시리즈도 있으니 키케 마니아라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이어서 견과류 초콜릿 들어가는데 롯데보다는 메이지 초코를 추천한다. 특히나 작년 3월에 한정판으로 나와 인기가 있어 지금까지 쭉 판매되고 있는 이 파스타초라든지 한국에는 없는 맛인 헤이즐넛과 마카다미아를 완전 추천하고, 새롭게 출시된 matcha맛 아몬드 등 견과류 초코인데도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 그리고 가성비 좋은 초콜릿으로는 정말 이것만한 것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24개가 들어있는 한입 크기의 초콜릿이다. 종류는 하이 밀크 맛을 시작으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matcha맛까지 포함해 5가지 맛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어린이 입맛이라면 하이 밀크 맛 초코를, 어른들 입맛이라면 블랙 matcha맛 초코를, 그리고 딸기 맛 초코라면 전 연령대에게 추천한다. 다음은 초코송이인데, 한국에 초코송이가 있다면 일본은 이 키노쿠노 야마와 요 죽순 모양을 한 타케노코노 무라가 가장 유명하다. 그 외에도 봉지로 된 믹스 제품이라든지 이것 또한 최근에 matcha맛 초코송이까지 새롭게 출시되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은 메이지 초코 중 개인적으로 와인이나 맥주 안주로 완전 찰떡궁합인 초코를 하나 추천한다. 아마 면세점에서 한 번씩들 봤을 만한 로이스 생초콜릿과 거의 비슷한 맛을 내는 초코인데 바로 이 멜티키스 초콜릿이다. 한 개씩 낱개로 포장이 되어 있고 종류도 4가지 맛이 있는데 정말 뭐 하나 빠지는 맛이 없이 다 맛있으니 아무거나 골라가도 아마 실패는 없지 않을까 싶다. 다음 초코로는 이 포키 시리즈이다. 한국에 빼빼로가 있다면 일본에는 바로 이 포키이다. 이게 빼빼로와 거의 똑같은 제품이고 그 외에도 딸기맛, 어른들을 위한 녹차맛, 그리고 아몬드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아몬드 맛까지 정말 다양하다. 개인적으로는 이 얇은 포키를 제일 좋아한다. 아참, 그리고 이번에 와보니 선물용으로 포장된 박스 제품도 많이 나와 있었다. 그러니 선물용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세요. 지금부터는 캐러멜인데 이거 일본 거였어? 할 정도로 눈에 매우 낯익어 보이는 캐러멜일 텐데 이게 벌써 나온 지가 100년이 넘었다고 한다. 가성비도 좋은 편이라 달구리를 좋아하시는 조카나 부모님들 선물용으로 추천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기간 한정 제품도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이렇게 소금맛 캐러멜이라든지 matcha맛 캐러멜도 나와 있으니 입맛에 맞게 골라가세요. 또 캐러멜하면 빠질 수 없는 제품이 일본의 그 유명한 페코짱이 프린트된 후지야의 밀키이다. 어린 조카에게 사가는 먹거리 중 꼭 빼먹지 않는 시리즈 중 하나인데 또 조카 선물들이라면 빠질 수 없는 먹거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어린이들의 집콕 시리즈로 유명한 포핑 쿠킹고 시리즈들이다. 여기 있는 종류 외에도 스시 만들기나 햄버거 만들기 등 다양한데 슈퍼에 가면 그 종류가 더 다양한 편이니 조카를 위해 다양한 종류로 사가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슈퍼로 달려가세요. 가격 또한 슈퍼가 조금 더 저렴한 편이다. 참, 그리고 이 아폴로라는 딸기 초코, 언뜻 보면 버섯송이와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1969년 아폴로 달 착륙을 기념해 만든 초코로 그때 달 착륙에 성공한 삼각형의 우주선 모양을 본뜬 거라고 한다. 메이지 제품이라 초코 맛은 말할 거 없고 딸기 초코 맛 또한 생각보다 굉장히 고급지다. 참고로 동키에 있는 이 제품들은 관광객용으로 리뉴얼된 제품인 것 같고, 지금 보이는 이 백엔데이 제품들이 일본 어린이들의 인기템이고 혹시 조카 선물용으로 꼭 사가고 싶다면 슈퍼도 꼭 한번 고민해보세요. 물론 어른들의 입맛에도 완전 손색 없는 맛이니 안 먹어보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오케이? 그 외에도 군것질 코너에는 그 가짓수가 어마어마해서 영상에는 다 담지는 못했지만 마지막으로 이 유키노 야도 추천으로 군것질거리는 끝을 낸다. 딱 보면 한국의 쌀과자와 비슷할 텐데 그렇다. 맛도 모양도 비슷한 군것질거리이다. 이번에 동키에 가보니 가성비가 좋아 관광객들이 많이들 찾아서 그런가 우리 둘이도 처음 보는 리뉴얼 제품이 많았는데 구간이 명관. 개인적으로는 오리지널 맛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니 이것 또한 참고. 자, 지금부터는 컵라면 들어가는데 관광객들 인기템 먹거리 중 가장 많이 리뉴얼되고 있는 장르가 이 컵라면이 아닐까 싶다. 일본의 국민 컵라면이라 할 수 있는 이 니신의 제품들도 리뉴얼이나 신제품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니신의 야끼소바는 최근 진한 소스 맛이 리뉴얼되어 나왔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이 농도 짙은 소스 맛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 게다가 오모리 큰 사이즈도 있으니 양이 많은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고, 이외에도 훈제 마요 소금맛 갈비 그리고 명란맛 타라코맛 야끼소바가 신제품으로 나와 있으며 그리고 왜 이런 것까지 했는지 여튼 요상한 한글 폰트로 프린트된 한국풍 볶음면도 나와 있으니
비추천하지만 한번 트라이 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참고하세요. 다음은 매년 일본 야끼소바계의 매출 1위이기도 하지만 현지인들에게도 매우 인기템인 이 페양구 야끼소바를 추천한다. 이것 또한 매운맛과 크기별로 신제품을 계속 내놓고 있어 오히려 현지인들보다는 먹방 유튜버들이 꼭 트라이 해보는 아이템으로 더 유명해지는 것 같다. 여튼 개인적으로는 새롭게 리뉴얼된 제품보다 오리지널 페양구의 야끼소바를 추천하는데, 최근에 새롭게 나온 요 한국의 짬짜 같은 느낌의 기본맛과 매운맛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하프앤도 하프는 추천이라기보다는 뭐 이런 맛도 있다는 거. 그리고 야끼소바 중에 요 이베이짱도 추천한다. 다음은 우동과 소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제품인데 이 니신의 키츠네 우동이다. 개인적으로는 파송송 고춧가루 살짝 넣어 먹으면 한국의 휴게소에 먹던 우동 맛보다 솔직히 더 맛있게 느껴지는데, 우동 면발 말고 이 소바 면발도 한국의 입맛에 잘 맞는 편이니 이 두 개의 제품은 꼭 추천한다. 물론 이 시리즈 또한 관광객들을 겨냥해 최근 신제품들이 쏟아지듯 나오고 있는데, 그중 순두부찌개 우동도 나와 있으니 혹시 기념비적으로 하나 골라가고 싶은 분들이라면 참고하세요. 오케이? 참고로 돈키호테에 가보면 니신의 우동과 똑같아 보이는 마루짱의 우동 소바도 보이는데, 여튼 같은 회사 제품은 아니니 뭐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다음은 밥과 어울리는 먹거리들인데, 일단 하우스나 SB의 고형 카레는 한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라 언제나 살짝 보여주고 패스했는데, 이것 또한 이번에 돈키에 방문해보니 고급형 카레로 출시된 프리미엄 골드라든지 어른들 입맛에 맞춘 단맛 카레, 그리고 아주 매운맛 카레 등 이것 또한 관광객들 인기템이다 보니 신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분위기였다. 여튼 신제품이다 보니 카레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편이니 하나쯤 꼭 챙겨가보세요. 다음으로는 밥과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먹거리로 이 후리카케가 또 빠질 수 없는데, 반찬이 없을 때 그냥 밥 위에 휘리릭 뿌려 먹을 수 있는 간편하면서도 맛까지 괜찮은 완전 꿀템이다.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한 제품이긴 하나 역시 가장 인기가 좋은 건 달걀맛과 김향이 구수하게 느껴지는 이 노리타마, 매운맛 살짝 느껴지며 카츠오부시 풍미가 느껴지는 아지미 도우라쿠, 그리고 이 스키야키 정도 추천한다. 그리고 한국에 밥도둑 간장게장이 있다면 일본에는 이 고향데스요라는 어린이에서 어른들까지 폭넓게 사랑받고 있는 국민 반찬이 있다. 트롤리한 식감 속에 김의 풍미가 살아있고 다랑어와 가리비의 감칠맛과 짭조름까지 느껴지는 게 솔직히 김이라기보다는 파래향이 더 강하게 느껴져 정말 이거 하나면 밥 한 공기 뚝딱이다. 그냥 하얀 쌀밥 위에 얹어만 먹어도 맛있지만 오니기리와 나또와도 은근 잘 어울리고, 하얀죽이나 우동 그리고 의외로 파스타와도 잘 어울리는 편이니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하나쯤 사가보라고 완전 추천한다. 그리고 이건 마파두부 만들 때 사용하는 소스인데, 특별히 요리 실력이 없어도 두부와 이 소스만 있으면 금세 마파두부를 만들 수가 있다. 우리 집 카레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 추천한다. 가성비도 좋고 한국인 입맛에도 맞는 편이니 두부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 다음은 한국에서도 모밀국수용으로 많이 알려진 이 맨쯔유라는 간장인데, 한국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이네는 이 쯔유를 국간장용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오뎅탕 할 때만큼은 정말 이 맨쯔유만큼은 사용해보라고 완전 추천한다. 액체류라 무거워 한국에서 구할 수 있으면 굳이 추천하지 않지만, 혹시 하나 사가게 된다면 뒷면에 이 그림이 있는 것으로 꼭 사가기를 추천한다. 통을 눌러야만 내용물이 나온다는 설명인데, 자칫 잘못 부어 쯔유가 쏟아지는 일 따위 없으니 꼭 요 그림을 참고하시고 골라가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먹거리 제품 마무리 빠르게 들어간다. 먼저 와사비는 가성비가 좋아 꼭 추천하는데, 알싸한 맛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에게는 홍와사비보다는 생와사비를 추천, 그리고 작은 사이즈보다는 큰 사이즈를 추천하는데, 가성비가 좋아 추천하는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빨리 먹는다는 거. 그리고 이건 미즈깡에서 나온 간단 식초인데, 이건 육류 생선 요리에도 쓸 수 있지만 혹시 피클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도 추천한다. 이거 한 병이면 각종 피클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데 가성비도 좋지만 새콤 달달한 게 맛까지 좋아 정말 추천한다. 그리고 이건 사시미 간장인데, 가끔 사시미 간장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그래도 가장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이 제품을 추천해주는 편이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먹거리로 진짜 마지막, 이건 추천은 아니고 돈키호테에는 커피 제품이 약한 편이니 커피를 꼭 사가야 하는 분들이라면 슈퍼에 가서 사는 것을 추천드리고,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전에 올린 슈퍼용 쇼핑 리스트 영상을 꼭 참고하세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는 마지막 코너, 코스메틱 화장품 코너 들어간다. 제일 먼저 현지인들보다는 관광객들에게 더 인기가 좋은 클렌징 폼 센카이 퍼펙트 힙이다. 변함없이 관광객들에게는 인기템이고 다행히 가격의 변화는 없는데, 여기서 잠깐!
위쪽으로 보면 퍼펙트 휘과 비슷해 보이는 제품이 있는데 이건 다른 제품이니 유념하세요. 이거는 코스파레이드라는 브랜드로 돈키호테 계열 점포에만 한정 판매되는 가성비 좋은 제품을 출시하는 새로운 코스메틱 브랜드라고 한다. 퍼펙트 휘이라는 브랜드와 이름과 디자인이 비슷해서 착각하고 잘못 사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퍼펙트 휘을 꼭 사가야 하는 분들이라면 이름을 꼭 확인하세요. 아참, 그리고 퍼펙트 휘 알뜰 세트로 6개를 묶은 제품도 판매되고 있으니 선물용 대량 구매가 필요하신 분들은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다음 제품은 로제또라는 폼 클렌징인데 이전 슈퍼 쇼핑 리스트 영상에서도 일본 최초의 크림 형태인 세안젤을 탄생시킨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 소개한 적이 있다. 또 개인적으로도 정말 추천하는 세안제이다. 기본 타입 이외에도 눌러 쓰는 쫀쫀하게 늘어나는 독특한 타입의 제품도 있는데 사용 방법은 뚜껑을 열고 양쪽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 쓰면 된다. 물론 세안력도 좋지만 사용 후에도 촉촉함이 남아있는 편이라 이렇게 여러가지 타입 중 피부 타입과 용도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참고로 보라색 화이트 다이아가 제일 잘 나간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다음 이 제품도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에게 꽤 평이 좋은 제품으로 세안 제품으로는 언제나 빠지지 않고 소개되는 제품이다. 효소 세안으로 모공 세안에는 정말 탁월한 놈으로 세안 후 피부 건조함을 잡아주는 골든 타입, 거칠한 피부 속 깊은 속까지 세안이 되는 파우더 워시, 그리고 유분기 많은 분들에겐 세안 후 번들거림까지 잡아준다는 이 블랙까지 이렇게 총 3가지 타입이 있다. 다만 가격이 좀 있는 편이어서 이걸 사가야 하나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소량으로 포장된 트라이얼 버전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기서 잠깐! 이것 또한 똑같아 보이겠지만 전혀 다른 브랜드 제품이 함께 진열되어 있는데 이 제품 또한 돈키호테 계열의 점포인 새로운 코스메틱 브랜드 코스파레이드의 다른 제품이다. 그러니 꼭 가네보 수어사이드를 찾는 분들이라면 헷갈리지 않도록 오케이? 자, 지금부터는 선크림이다. 선크림은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변화가 크게 없는 편이었는데 가격의 변화만큼은 엄청나게 컸다. 대부분의 제품이 반가격으로 다운이 되었거나 그것도 아니면 가격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였다. 그러니 선크림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알뜰하게 구입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마스크팩이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한 쌀 성분으로 만들어낸 마스크팩인데 젊은 층에서도 인기가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촉촉한 게 수분감이 꽤 만족스러워 중년 여성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마스크팩이다. 다음 마스크팩으로는 프레시한 향이 좋아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했었는데 그 뒤에 찾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런가 가격 변동은 없지만 이렇게 리뉴얼되어 나온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었다. 특히 레티놀이 추가된 리뉴얼 제품으로 20메가 포장된 대용량 제품을 내놓았는데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만 박스가 너무 고급스러워 선물용으로도 추천하고 싶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게토레이 향이 나는 이 골드 타입을 완전 추천. 다음 추천팩으로는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에게 꽤 입소문이 난 이 모모풀이라는 제품들이다. 모든 제품들이 유산균과 복숭아 세라마이드 등의 성분으로 피부의 투명감을 유지시키고 피부의 장벽을 개선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제품이 바로 이 프레시팩이다. 사용 방법은 얼굴에 도포를 하고 나면 자연적으로 버블이 발생하니 그대로 5분 정도 방치를 한 후 미지근한 물로 잘 씻어내면 된다. 단 얼굴에 도포 시 피부가 숨겨질 정도로 꼼꼼하게 발라야 한다는 거. 다음 소개할 팩으로는 아마 한국에서는 술 집게미 팩으로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맞다. 일본의 사케, 즉 일본의 전통술을 만들고 남은 부산물로 만들어진 팩이다. 사용 방법은 주 2-3회를 목표로 얼굴 전체에 바르고 5분에서 10분 정도 방치를 시키고 난 후 씻어내는 것만으로도 얼굴의 투명감과 보습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무엇보다 술 집게미 성분으로 보습 효과가 정말 뛰어나 일본에서는 제법 인기가 있는 제품이다. 종류로는 대용량 자켓백도 있고 대용량 2개가 들어있는 세트 제품이 있는데 그와 다르게 용량은 작지만 1분으로 끝낼 수 있는 글로 타입도 나와 있으니 이것 또한 참고하세요. 다음으로는 이 수분 크림인데 살짝 복숭아 향이 나면서 수분감이 꽤 오랫동안 촉촉하게 유지가 되는 게 수분 크림인데도 가격까지 착해 정말 추천하고 싶은 수분 크림 중 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 수분 클렌징 폼은 세안을 하고 나면 복숭아 향이 살짝 남아있어 좀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긴 하나 그런 거 상관없는 분들이라면 메이크업도 제법 잘 떨어지고 촉촉함도 잘 유지가 되는 편이니 살짝 추천한다. 아참, 그리고 이 팩은 아침에 딱 한 장, 그것도 딱 1분만 투자하면 되는 올인원 마스크로 나온 제품이다. 생각보다 보습력이 굉장히 좋아 둘이도 사서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이게 또 쓰다 보면 매일 쓰게 되지는 않아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쓰면 한 2달 정도 사용하게 되는 것 같다. 성능 대비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니 아침이 바쁜 분들이라면 꼭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시부야 메가 돈키호테의 면세 카운터는 1층이 아닌 7층에 있으니 참고하시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네, 여러분 2023년도 동키호테 영상을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2024년도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을 위해 얼마나 달라졌는지 또는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등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뭐 어찌되었든 여행하실 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도 보다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